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장대 C구역 소식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현재 장대 C구역 같은 경우는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조합 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신탁 시행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고민이 좀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도 이제 신탁 시행 방식이라는 것이 대전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처음 들어오는 방식이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주체가 돼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탁사가 중심이 돼서 시행한다는 좀 어려운 방식이다 보니까 저도 요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많이 배웠는데요. 전체적으로 두 군데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 개인 의견을 조금 덧붙이려고 하는데, 이 덧붙이는 내용 자체가 누구 편을 들거나 하려고 덧붙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의아해했던 것을 영상에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성재정비 촉진지구가 요번에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장대 A구역과 장대 C구역이 현재까지 종치구역에 있었지만은 두 개 다 이제 촉진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대 C구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장대 A구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장대 C구역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죠. 하지만 이제는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없어졌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총 1439세대가 이제 지어질 예정입니다. 장대 B구역에 2800세대, 그리고 장대 A구역에 945세대하고 더불어서 약 5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이제 지어지다 보니까 약간의 미니 신도시가 장대동에 들어서게 되는데, 장대동 같은 경우가 입지가 그리 나쁘지 않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장대 B구역 같은 경우는 대전에선 최초로 DH라고 하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오게 되었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장대 A, B, C구역 모두 입지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제 C구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장대 C구역의 재개발 추진 과정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하지만 2014년 12월에 존치구역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멈춘 거죠. 당시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멈춘 거죠. 그러다가 다시 장대 B구역이 사업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촉진구역으로 다시 한번 지정이 된 건데요. 2022년 5월에 촉진구역이 지정되면서 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로 토지 등 소유자가 좀 갈라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역에처럼 조합 방식으로 가자, 우리 조합원들, 토지 등 소유자가 중심이 돼서 가자는 부류가 있고, 새롭게 신탁 방식으로 가자, 이런 부류가 있는데요. 재개발 추진 방식, 조합 방식과 신탁 시행 방식이 어떻게 틀린가 한번 봤습니다. 우선 조합 같은 경우는 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토지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근데 신탁 시행 방식 같은 경우는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찬성, 토지면적 2분의 1 찬성은 조합 방식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비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토지 신탁, 그러니까 신탁사에 맡기는 건데요.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요건은 더 까다롭죠. 그럼 신탁 대행 방식 같은 경우는 조합 방식이 설립이 되고, 조합이 이 재개발 사업의 위에 있고, 일만 신탁이 해주는 게 신탁 대행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의 2분의 1 찬성으로 하고 토지 신탁을 하면 되는데, 바로 옆에 장대 C구역 형태 장대 B구역 같은 경우가 신탁 대행 방식, 그리고 관리처분 나은 문화 2구역과 그리고 성 1구역 같은 경우가 이 신탁 대행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탁 시행 방식을 하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신탁 방식이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속도가 빠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 다 장점만 있나? 저는 그렇게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장대 C구역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위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대 B구역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이 안 됐는지 아냐, 이게 신탁 시행 방식으로 했으면 벌써 끝났을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신탁 방식이든 조합 방식이든 신탁 대행 방식이든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고, 당시에 유성 5일장의 문제하고, 그리고 촉진계획, 관에서 잡아있는 촉진계획과 다르게 이제 펼치다 보니까 촉진계획 변경이라는 큰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기간이 길어진 것이지 방식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그게 바른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뭐 맞지 않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그냥 신탁 시행 방식의 장점만을 부각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인데요. 우선 조합 방식의 장점은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조합장,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총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과정이 좀 단순한 편이고 개발 이익의 전체가 조합에 귀속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이거죠. 전문성의 결여. 그러다 보니까 협력업체를 뽑아서 이 협력업체를 인솔해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협력업체의 유기적인 관계가 잘 돼야지 사업이 되는데 이런 거를 총괄해서 하는 조합의 임원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사업이 잘 가는 거죠. 그리고 조합 소수의 임원 비리들이 발생했던 게 좀 있었고 요즘에는 조합 임원의 비리라는 게 요즘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 굉장히 많았고 현재 같은 경우는 워낙에 토지 등 소유자도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 많다 보니까 비리 문제는 요즘은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조합장의 독선 제동장치가 이제 부족하다는 건데요. 조합 총회를 통해서 조합장을 가릴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동장치가 부족하긴 해도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되게 되면 시공사와 조합의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시공사가 이제 갑이 되는 편이고요. 이게 물론 이것도 시공사 해지, 상대 B구역에서 했던 것처럼 시공사 해지라는 조합원의 카드가 있긴 한데 둔촌조공 사태를 보듯이 이제 갑을 관계가 역전되는 거. 이번에 둔촌조공 사태로 인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공사가 조합의 위리에 위치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탁 시행 방식의 장점은 좋습니다. 전문성으로 인해서 빠른 사업이 추진된다는 거. 이분들 신탁 회사가 워낙에 정비 사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금 조달이 수월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공사 선정후 갑을관계 역전과는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시공사 협력업체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업비가 절감이 되고 절감되는 사업비가 내가 받는 신탁 보수보다 많다는 게 신탁 시행 방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단점은 요겁니다. 사업 주체가 신탁사라는 거죠. 신탁사가 사업을 주최하다 보니까 뭐 정비사업위원회라고 주민들 대의원처럼 의결기관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무엇인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과 신탁사의 이익이 만약에 상충할 때 신탁사의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수료로 인해서 조합원의 이익 분배가 적어진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워낙에 주택 경기가 좋았다 보니까 재개발 구역들의 사업 성공이 속속히 이루어졌지만은 우리가 7, 8년 전만 보더라도 재개발 사업이 안 돼서 구역이 해지되는 구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일몰제로 해지되는 구역도 많았고요. 근데 이건 사업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비용이 기납입된 거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이 지불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공존하고요. 대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신탁 대행 방식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가 조합이라는 건 조합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머리만 신탁사한테 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탁 방식의 장점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신탁 수수료가 단점이긴 한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시행 방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비 절감이 확실하다면은 신탁 수수료가 아깝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비교하기가 어렵죠. 조합 방식으로 했으면 이 비용은 분명히 나갔을 것이라는 확실한 전제에서 이 얘기가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요번에 장대 C구역 신탁 방식은 2.5%의 신탁 보수로 옆에 장대 B구역 2.7%보다 이제 낮게 책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방식이 왜 신탁은 직접 시행을 하려고 하는가? 신탁 대행 방식보다 보수를 낮춰서라도 신탁 시행 방식으로 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가? 요게 저는 가장 궁금했고 신탁 시행 방식으로 재개발이 추진됐던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보니까 제가 왜 시행 방식을 신탁사들이 고집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신탁 시행 방식은 여러 군데에서 계속 할 수 있겠죠. 후에 장단점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좋은 점만 있었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은 단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그런 점에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이 계속 나와야 되겠죠. 신탁 시행 방식에서 나눠진 자료로 봤는데요. 보시면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관리처분까지 2년 5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합원 방식은 이제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워낙에 조합 설립 단계를 무수히 나열해놔서 이쪽 단계보다 굉장히 이제 강조를 시켜놨는데요. 지금 최근에 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까지 된 도마변동 4구역, 5구역, 13구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정비 구역이 지정되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걸린 시간이 보통 1년 내외 12개월, 13개월 요 정도다 보니까 굉장히 짧아졌고요.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간이 나머지 그럼 9년인가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관하구의 협력으로 인해서 요 과정들도 예전에 제가 대전 재개발 재건축 속도 변화에 대해서 요 클립 하나 나눠 놓을 테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2년 5개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 이렇게 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정비 사업보다 훨씬 빠른 단계인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신탁 시행 방식의 장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해 갖고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건 좋지만은 너무 과장된 자료보다는 정말 솔직 담백한 자료로 하시는 게 시행 방식 하시는 분들한테 낫지 않을까. 이 나중에 2년 5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 안 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미 뭐 신탁보수 받았으니까 뭐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시행하시는 신탁사들도 조금 변화를 좀 주셔갖고 토지동 소유자한테 좀 이렇게 좀 담백하게 다가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으로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도마변동 12구역이 2022년 3월 9일날 구역 지정됐고 2021년 3월 26일날 조합 설립됐으니까 12개월 좀 더 걸렸고요. 4구역은 딱 12개월, 5구역은 13개월이 좀 덜 걸렸죠. 13구역은 더 빠릅니다. 11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과장되게 표현했던 것 같고, 장대 C구역 입지 정말 좋습니다. 장대 A, B, C구역 다 입지가 좋고, C구역 같은 경우는 대전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위성내거리역과도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좋고, 하다 보니 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든지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요성구의 유일한 재개발 구역들 아닙니까? 요성시장 재정비 촉진 구역 내에 있는 장대 A, B, C구역이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장대 A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방식으로 가기로 확정됐고, 장대 B구역 같은 경우는 신탁 대행 방식, 장대 C구역이 신탁 시행 방식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좀 비교하는 맛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지 어떤 사업이 더 잘 되는가를 비교할 수 있는 구역이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 구역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신탁 시행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무지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좀 시행 방식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신탁 시행 방식을 추진하는 주체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 담백하게 다가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장대 C구역의 성공적인 재개발 사업을 저는 또 바라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전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 유성의 입지 좋은 재개발 구역 장대 C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